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언뜻 느끼기에는 중동 관련돼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바로 유가가 항상 올랐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1970년 이후에 7번의 이벤트 중에서 유가 상승으로 연결된 거는 딱 2번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스라엘 이란 전쟁 관련해서 중동 유가 이슈가 있는데 세 번 주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굉장히 알러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냥 뭐 물가 폭등할 것 같고 막 이런 우려감이 있잖아요. 그죠? 엄청난 충격 같은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유가의 영향은 과거와 동일하지 않다. 과거보다는 유가 영향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얘기는 별로 다른 유튜브에 다루지 않으신 것 같아요. 설명해드리고 갈게요. 이게 1970년대 이후에 중동전 관련해서 지정학적 이벤트가 한 7차례 발생을 했어요. 73년도, 그리고 이란 혁명, 이란 이라크 사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뭐 여러 가지 걸프전도 있고 뭐 7번 정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언뜻 느끼기에는 중동 관련돼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바로 유가가 항상 올랐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1970년 이후에 7번의 이벤트 중에서 유가 상승으로 연결된 거는 딱 2번입니다. 언제냐면요. 1973년도 중동전 요때 한번 이벤트 발생한 이후 유가가 올랐고요. 두 번째 이란 혁명 때 요때 유가가 폭등으로 연결되었고 나머지 국면 예를 들면 볼까요? 이란 이라크 전쟁 딱 시작하자마자 오히려 유가가 내렸어요. 그리고 이란이 쿠웨이트 침공했을 때도 그 시점이 이후에 내렸어요. 결론적으로는 중동 지정학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항상 유가는 올라가는 게 아니다. 팩터 본다면 7번 중에 2번만 올랐고 그것도 언제냐 1970년대에 발생한 이벤트에서만 올랐다가 팩트입니다. 중동전 발생하면 바로 엄청난 유가 폭등으로 가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조금 이제 현재 상황에 좀 더 객관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하니까 일단은 글로벌 시장에서 이란이 생산하는 물량은 전 세계 석유 공급 물량의 3% 정도입니다. 70불 때는 극단적으로 이란 석유가 글로벌 시장에 전혀 유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뉴스를 다 소화한 레벨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이런 거죠. 익스트림의 케이스. 이란이 호르무즈를 셧다운,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가능성이 낮다고 봤는데 셧다운 하면 일시적으로는 글로벌 전체 유가의 한 20% 정도가 그 해협을 통과하거든요. 20% 정도 딱 블락이 되는 거니까 일시적으로는 유가가 한 130불 정도 올라갈 거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가능성은 낮다는데 다시 정리해 보면은 이란이 전세 석유 생산량은 3%인데 이거는 문제가 안 될 거고 호르무즈 해협을 만에 하나 봉쇄하면은 글로벌 해협의 한 20% 정도 되는데 요거는 일시적으로 좀 중요을 줄 수 있다. 근데 이 또한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지 좀 자세히 볼게요. 우리가 과거보다 현재 석유의 어떤 중요성이 많이 좀 감소한 거죠.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에너지 관련된 기술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자동차 한 대에 원유가 뭐 예를 들면 100이 들었다 하면은 지금은 자동차 한 대에 이걸 잘 기술 개발하면서 50만 가지고도 자동차 한 대를 운전할 수 있는 기술적 발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기술적 발전 때문에 옛날처럼 동일한 석유가 필요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산업의 구조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석유화학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뭐 전기차나 온라인 베이스의 AI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석연료의 디맨드가 많이 감소했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많이 개선된 거. 두 번째 산업의 구조가 바뀌어서 옛날처럼 화석연료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뭐 그런 측면이고요. 그 중에서 여기 하나는 IMF 자료인데요. 가장 최근 유가가 급등했던 게 언제냐면 2011년에 아랍에 보면 이때가 유가 100불까지 갔거든요. 지금 이제 글로벌리 생산의 집약도가 굉장히 그 당시보다 좋아졌거든요. 100불 갔던 2011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 전 세계 주요 국가가 지금 석유 생산의 집약도가 좋아지면서 글로벌 전반적으로 그때보다 70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때 대비해서 한 75까지 떨어졌죠. 즉 그때보다 동일한 에너지를 가지고도 효율을 더 올릴 수가 있고 그러면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땐 100이 필요했는데 지금 75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이거를 2011년에 100불이었는데 이때 대비해서 25% 정도 감소를 했다고 했는데 필요가 2000년을 기점으로 하면 무려 한 40% 감소했는 거예요.
2000년 기점에 하나를 하기 위해서 100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60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절대적으로 에너지 생산 집약도가 개선되면서 옛날만큼 크게 원유가 많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게 된다는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미국을 핀포인트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블룸버그 자료인데요. 2011년대 유가 100% 할 때의 어떤 상황인데 그때보다 물가도 올렸고 그죠? 에너지 효율이 좀 많이 증대됐잖아요. 그때 100%의 효과는 지금은 54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유가의 영향이 그때 100%에 대비했으면 한 54불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효율도 올라가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미국은 셰일가스의 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 구조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더 급격하게 에너지의 경제 영향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면은 여기가 글로벌 원유 생산량인데 2017년만 하더라도 가장 많이 생산한 데가 어디냐면은 러시아가 한 12% 육박을 했었고요. 그 다음이 사우디아라비아였고 미국이 한 9%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7, 8년 동안 미국이 엄청나게 셰일가스가 늘면서 지금 현재 글로벌 생산량의 넘버원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13% 정도 생산합니다. 미국은 석유 순수출 국가입니다. 기존에 그냥 많았던 러시아는 10%대, 그리고 사우디는 9% 미만을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현재 전 세계 가장 큰 순생산국이고 수출 국가이고요.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은 이제 이렇게 에너지 관련돼서 올라가다가 큰 경제 타격을 안 받는 이유가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원유를 가장 많이 쓰는 어떤 산업이 뭘까요? 어디에 그 석유를 가장 제일 많이 쓸까요? 의류일까요? 전 세계 석유의 45%가 소비되는 게 어디냐면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기름으로 전체 석유 45%가 2020년 기준으로 소비를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동차 어떻게 바뀌고 있죠? 전기차가 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요, 요거는 전기차의 추이인데 2025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2020년만 하더라도 전체 자동차에서 한 5%만 기름만 쓰는 전기차였는데 2030년 되면은 추계가 거의 2% 정도가 전기차로 가는 겁니다. 기름을 쓰는 자동차가 확 반절 이상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 글로벌리 보면은 무려 벌써 20% 넘었네요. 22%가 더 이상 석유를 쓰지 않는 전기차입니다. 이렇게 석유 유가의 중요성이 감소한 이유가 에너지 효율 좋은 거, 또 산업이 바뀐 거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석유를 기존에 가장 많이 쓰는 자동차에서 석유를 안 쓰는 전기차가 금년 한 25% 넘어가겠죠? 이렇게 되면은 석유의 의존도는 굉장히 약해지겠죠. 이런 측면에서 유가가 과거만 못하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셰일가스나 순수출이나 뭐 이런 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유가 뜨는 게 미국 경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저렇게 세게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수혜보는 나라가 없을까라는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있어요. 어디냐면 라틴 아메리카의 일부 국가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는 브라질 있죠. 브라질이 거기 대상입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게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자료인데요. 석유 순수출 국가들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콜롬비아와 브라질입니다. 콜롬비아, 브라질이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브라질만 좀 국한시켜서 본다면 브라질은 유가가 올라가면 순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베네핏을 되는 거고 그럼 그 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그럼 당연히 그 나라 통화가 강세로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여담입니다만은 콜롬비아가 지금 수혜를 보는데 미국이 굉장히 콜롬비아에서 이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호르무즈 봉쇄를 해서 유가가 딱 폭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콜롬비아 제재를 풀어줘서 글로벌 시장에 콜롬비아 석유가 나올 수 있게 글로벌 유가를 딱 이렇게 진정시키는 효과일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아세요? 콜롬비아가 전 세계 석유 매장량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좀 브라질 채권 다신 분이 있는데 이렇게 브라질 채권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우리 중동전은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브라질 통화에는 그 우호적인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편에 걸쳐서 중동전 관련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